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의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부사들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종류들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비슷한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각의 부사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강조부사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강조부사를 세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lready, yet, still 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already는 우리가 이미 뜻을 다 알고 있죠. 이미 벌써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yet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의문문에 들어갔을 때 이미 벌써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already하고 yet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겹치게 되는 이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느냐를 설명을 해드리면 already는 긍정문에 들어가서 이미 벌써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already did the work. 내가 벌써 그 일을 다 했어요 라고 할 때 already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yet은 의문문에 들어가서 이미 벌써 라고 해석이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Have you packed yet? 자, 이때 yet은 이미 벌써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짐을 다 꾸렸나요?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yet의 두 번째 부정문에 들어갔을 때 yet이 있습니다. 이때는 yet이 아직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yet이 부정문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너 그거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not yet, 아직 안 했는데 라고 해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not yet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till은 얘는 뭐 긍정에 들어가도 되고요. 부정에 들어가도 되고요. 조건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yet이 부정문에 들어갔을 때 아직도 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still이 부정문에 들어갔을 때 아직도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il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둘 사이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둘 다 아직 뭐뭐 아니다, 아직 뭐뭐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yet은 not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still은 not 앞으로 들어가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강조부사 두 번째 ever, ago, once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ever는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ever는 전에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의문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할 때는 부정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ever가 since하고 어울릴 때는 항상, 계속, 줄곧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장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의문문에 들어갔을 때는 유럽에 갔다 온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정문에 ever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뭐뭐 해본 적 없다. 지금까지 결코 뭐뭐 해본 적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I haven't ever been there.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는 나는 지금까지 결코 거기에 갔다 온 적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ever since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ever 다음에 since가 들어가면 ever가 항상 또는 뭐 계속
줄곧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since는 뭐뭐한 이후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ever since 뒤쪽에 since를 전치사로 생각했을 때 이후로 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자, last night 어젯밤 이후로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I haven't slept at all ever since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쓰면 이때 ever하고 since가 합쳐져서 어젯밤 이후로 계속 잠을 못 잤다는 얘기는 어제 저녁, 과거 시간이죠. 과거부터 언제까지 잠을 못 잔 거죠? 지금까지 잠을 못 잤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 시제랑 잘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ever가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상관없이 잘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주로 우리가 토익에서 볼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듯이 현재 완료 시제하고 ever 시제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고는 뜻이 하나죠. 전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전에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의문문에 들어가는 ever랑 겹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고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앞에 반드시 숫자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weeks ago 뭐 한번 써볼까요? 2주 전에 또는 뭐 3일 전에 3 days ago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앞에 붙게 되고 이때 어고의 시제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가 들어간 시간 과거 표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과거 시제랑 함께 쓴다. 요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nce는 부사로 썼을 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때 또는 뭐 전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써놓은 거 보면 ever가 의문문에서 전에 라고 해석이 됐죠. 어고도 전에 라고 해석이 됐고요. once도 전에, 그래서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 쓰임이 다른 이 세 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나 once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once a cook, 한때 또는 전에 요리사였어요. Tommy is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as a sales manager, 세일즈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때 once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once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부사는 명사 앞에 쓰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부사가 하는 일이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이었거든요. 동사 수식이라는 건 동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형용사 수식은 형용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부사 수식은 부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원칙적으로 부사는 쓰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예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쓰는 부사가 있어요. 그리고 토익 시험에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이 부사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once예요. 한때, 전에, 그리고 once랑 동의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formerly라는 표현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only나 just, 오직, 단지라고 해석이 되는 얘네들도 부사인데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부사들이고요.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고 해석이 되는 이 5개의 부사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부사로서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nce에 한 번이란 뜻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걸 빈도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have a meal once a day. 자, 제가 식사를 하는데 once, 한 번 해요. a day,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once라는 표현이 한 번이라는 빈도부사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부사 세 번째, later와 since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는 다 알고 있다시피 나중에, 후에, 뒤에 이런 뜻이고요. since는 이후에, 그 이후로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later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수거 표현, 회화 표현이 있죠. See you later. 나중에 봅시다. 이런 표현이요. 또는 I will tell it to you. 내가 그것을 말해드릴게요. 당신에게. later, 나중에.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later를 쓰면 뭐 100%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중에 란 뜻이니까 시제가 미래로 들어가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쓸 수 있죠. I will see you 2 days later. 이틀 뒤에 당신을 만날 거예요 라고 할 때 역시 later라는 이 부사 앞에 시간 중에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명사 뒤에 later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later가 들어가면 주로 미래 시제랑 같이 잘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nce는 이후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주로 요렇게 then이라는 표현과 잘 붙여서 씁니다. 이때 then은 그때라는 의미로 그때 이후로. 자, 그때라는 건 과거의 특정한 시점 또는 시간 이후로 계속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I have known the fact.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라고 정리가 되는데 since라는 것은 과거 시간 이후로 계속 언제까지? 현재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뭘로 표시한다? 현재 완료 시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since가 나오면 현재 완료랑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